마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고 나는 그냥 막 업로드해요. 업로드하면 네가 필요하면 그냥 보면 돼. 알았지? 왜 가끔씩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듣고 싶을 때 있잖아, 그지? 그냥 다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올려놓기만 하는 거니까 너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보거나 그래도 이해 안 된다 싶으면 나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11강의 1번. 여긴데, 자, 위에 이제 주제에다가 한번 쓰십시오. 공동체를 해치는 도를 넘는 개인주의는 위험함. 왼손잡이구나? 네. 이 글은 우리 대조글이에요. 비교 대조글은 A라고 하는 개념과 B 개념을 서로 비교하는 거를 특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빈칸 추론으로 나오긴 했는데 빈칸 추론은 보통 어휘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 흐름 잘 찾으셔야 돼. 이게 A에 이 내용이 A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B에 해당되는 건지를 너가 다 흐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글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적인 개념이랑 이제 개인주의적인, 약간 개인적인 거랑 지금 두 개 개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색깔이 있으면 색깔 다른 걸로 표시하시면서 갈게요. 알았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주제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개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는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많은 사람들은요, are uncomfortable. 자, 불편하대요. 뭐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거면 sharing their values. 우리 value라고 하는 건 원래 가치란 뜻이지. 근데 가치에다가 s를 붙여버리면 이건 가치관이란 뜻이 됩니다. 가치관. 그리고 자, sharing their values라고 하는 건 제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자, 공동체랑 개인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예요. A예요. A는 파란색으로 쓸게. 그리고 A는 파란색으로 하고 개인은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는데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가치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데 오케이. 자, the view. 그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겠죠. 많은 사람들은 간주합니다. 우리 view A as B 이런 표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A as B 이렇게 나온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는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은 거짓도 될 거예요. 이게 이제 B라고 나왔지만 C도 괜찮고, consider도 괜찮고, 뭐 regard도 괜찮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단어, 뭐 어떤 다른 동사들이 오고 A as B가 나오면 A를 B라고 간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게 많아 이렇게 나오는 형식들은요. 다시 그들 많은 사람들은요 간주합니다. 이런 개인들을요. 자, 여기서는 이거 B죠. 개인들을 뭐라고 간주해요? sole judge라고 하는데 아주 유일한 어떤 판단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뭐에 대한 판단이냐면 what is right, what is wrong.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에 대한 유일한 어떤 판단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간주를 한대요. 이거는 개인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sole judge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이거는 둘 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처음부터 A랑 B의 두 개념을 지금 계속 비교대조할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공동체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은요 개인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온전히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this thinking. 자, 이러한 생각은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this thinking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순서나 아니면 문장 삽입 같은 녀석으로 잘 나올 수 있어요. 기준이 되죠. 왜냐면 this thinking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뭐를 이끌어요? lead to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를 가져오냐면 personal, 개인적이고 situational view of ethics. 우리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런 윤리관이라고 했는데 자, 개인적이고 시츄에이션 이거는 A에 해당되는 것 같아? B에 해당되는 것 같아?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 같아? 개인에 해당되는 것 같아?
개인이야. 일단 퍼스널은 이해가 잘 되지. 근데 환경적인 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정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 윤리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개인은 또 그 와중에 또 누구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조금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 그런 두 가지 개념에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러한 생각, 그냥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방금 얘기했던 건 개인주의적인 사고니까, 이러한 사고는요 어떠한 결과를 이끄냐면 개인적이고 상황에 맞춘 어떤 윤리관을 이끌게 됩니다. 즉 이거는 개인에 해당되는 거야. 그 사람의 윤리관이 상황에 맞춰서, 개인에 따라서, 보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런 것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빈칸 나오면은 너가 풀 수 있어야 돼. 여기다 빈칸 나올 수 있어. 이런 거에 빈칸 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사실 어디든 다 뚫어도 돼요. A에 해당되는 건지 B에 해당되는 너가 계속 보시면서 가야 돼. 알았지? 갈게. 자, 그 다음에 즉. 자, 네임리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연결사들. 우리 네임리를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가? 즉, 이란 뜻이고요. 같은 말로 뭐가 있어요? That is. 아니면 that is to say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즉,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야. 그리고 같은 말로 또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도 있고요. to put it another way. 자, to put it another way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를 제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격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동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결사들, 동격이라고 하는 연결사들은 앞에 A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문장 두 개의 관계가 자 뭐냐면 주제도 같아야 되고 소재도 같아야 돼.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쓰고 있는지 너가 이해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사 문제로도 낼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연결사들은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자, 즉 요거랑 같은 말을 얘기할 거야. 다시 말하면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은, 즉 개인이 하는 거죠. is my own business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일이야.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하는 건 내 일이야. 다른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야. 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in this kind of culture, 이러한 종류의 문화에서.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러한 종류의 문화에서라고 나왔잖아. 이거는 어떤 종류의 문화야? 이거는 공동체적인 문화야?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문화야? 개인주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개인주의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B에 대한 내용이야. 그죠? 자, 이러한 문화. 그럼 뒤에도 개인주의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됐죠? 자,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자, 뭐가 어렵냐면 it is difficult. 가주어, 진주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대요. confront라고 하는 게 마주하다, 뭐 다루다 이런 개념인데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자, 어떨 때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어렵대? 이럴 때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관들, 그리고 이 개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다를 때야. 자, differ from 자체가 뭐뭐와 다르다란 뜻이야. 뭐와 다를 때? those라고 하는 거는 their values가 복수죠. 그래서 those를 쓴 겁니다. 이걸 that으로 쓰면 안 돼요. 복수니까 복수로 맞춰주셔야 돼. those라고 하는 게 복수죠. 그래서 조직의 가치관들. 자, 조직의 가치관들과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사람들이 서로 직면한 거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란 얘기야. 다시. 여기 개인의 가치관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A야, B야? A요.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은 B죠. 개인의 그렇지. 오케이. 근데 공동체적인 거, 조직의 이런 가치관들은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이런,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개인의 생각들이, 개인의 가치관들이 공동체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렇지? 공동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데 누군가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 생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게 다른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생긴다. 그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비교 대조글입니다. 넘어가도 되니? 네. 오케이. 자, in the book. 자, 여기 이 책에서 라는 건데요. 자, 이 책에서 어떤 책이냐면 Habits of the Heart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책에서 이 책의 이름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자,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료들이 자, 탐사를 했는데 어떤 뭐에 대한 내용을 탐구했냐면 위험성이에요. 아, 여기서 지금 이 주제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죠.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적인 거니까 B에 해당되겠죠.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rampant라고 하는 건 만연한다는 뜻이에요. prevail도 같은 말이고요. prevail 그리고 prevalent 둘 다 만연한이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막 흔한 만연한 이런 건데 만연해 있는 이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그런 것을 탐구한대요. 슬슬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글이 뭐라고? 공동체 말고 지나치게 개인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위험성에 대해서 밑에서 나올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주제 얘기했었죠? 됐니? 네. 자,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말했던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은요, 동료들은요, 제안했는데 어떠한 사실을 제안했냐면, 자, 여기가 if가 원래 만약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만약에보다는 여기가 이분이 조금 생략된 것 같아.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우리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is America's greatest strength이긴 하지만 이런 거야. 미국의 가장 위대한 힘, 강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건데 근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했을 때는 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절이 한 말이 중요한 거야. 아, 비록 이건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네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란 소리야 그러면? 공동체. 다시. 비록 이게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네 잘못이야. 이거는 누구 잘못이란 소리야? 개인? 아유. 아니야, 지금 예시를 든 거야. 여기 내용에 상관없어. 다시. 비록 내 잘못이긴 하지만 네 잘못이야. 그럼 누구 잘못이라고? 네 잘못이라고. 아, 그래요? 좀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A를 좋아하지만 좋아할지라도 나는 B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나는 B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읽을 때 부담이 없고 좀 거부감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한번 내가 너희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 입장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양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요구가 중요한 내용이야? 아니면 그 밑에 나오는 주절이 중요한 부분이야? 주절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야. 비록 뭐였지라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기도 해요?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빈칸 내기 너무 좋죠. 이런 건 빈칸 내기 너무 좋고 개인주의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만일 뭐 한다면 if taken 여기서는 주어랑 비동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접수사 뒤에 접수사 뒤에 바로 ing나 pp가 나오면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서 그것은 아마 개인주의일 겁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멀리 간다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멀리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가 지나치면 정도가 너무 멀리 가면 가장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강해지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 오케이. 자, when 삐리리 할 때, 뭐 할 때? 삐리리 asserts itself at the expense of the broader community. 자, 이런 더 넓은 공동체, 이거는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이야,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at the expense라고 하는 게 뭐냐면 at the expense of, at the expens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expense가 지출이란 뜻이 있지. 지출, 돈과 관련된 명사들은 대부분 어떤 뜻이냐면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대가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말고 expense 대신에 cost도 괜찮고요. 비용이라는 뜻이 있죠. price도 괜찮습니다. 이게 비용이라는 뜻이 있는 애들은 다 희생이랑 대가라는 의미가 다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희생해서 뭐를 희생해서 더 넓은 수준의 공동체를 희생해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whe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면 좋죠? 이거는 개인주의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좋을까? 빈칸에 들어가는. 다시. 이게 공동체야. 이게 공동체야. broader community라고 하는 건 더 넓은 지역 사회니까 공동체야. 더 넓은 공동체를 이거를 희생해서 이것이 주장을 한다. 이것이 오히려 그 자체를 주장하는 거니까 자기 걸로 만든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게 좋아? 공동체를 희생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 이게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되게 주장을 한다는 거니까 그 자체를 주장한다는 거니까 이제 개인주의가 확립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 확립이 될 때 뭐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희생해서 공동의 영역을 희생해서 개인주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커지면 그때는 it become 여기서는 개인주의겠죠? 개인주의가 이제 become the problem 뭐가 된대요? 문제가 된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좀 어느 정도 담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기 문장부터. 이 사람의 책에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만연한 개인주의가 오히려 위험이 올 수 있다. 처음에 살짝 언지를 주고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개인주의가 미국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한데 특히 어떻게 되면 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래서 개인주의가 확립이 될 때 특히 뭘 희생해서 공동체 정신을 희생해서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된대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마지막에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파트가 그러니까 주제야.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는 공동체를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여기 너무 빠른가요? 제가? 좀 빠르죠? 알겠죠. 슬로우 다운 할게요. 네. 여기 그러면 내용은 어때? 그냥 괜찮아? 네. 한번 빠르게 그냥 해석 한 번만 다시 해줄까요? 흐름 한번 다시 잡아보라고?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중요한 건 A, B 두 개념을 비교하시면서 어떤 자리가 A고 어떤 자리가 B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내가 고3이면 이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특히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들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보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한대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할 때가 있다는 거야. 즉 개인주의의 성향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개인주의를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으로서 그 개인주의를 간주를 하는 거야.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뭘 결정하는 거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해.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은 어떤 것을 이끄냐면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윤리적인 관점들을 이끈다. 그것을 결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개인주의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보편화적인 이런 공동체 정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이런 게 맞고 누구한테는 이런 게 맞고 이런 상황적인 윤리관들을 다 이끌게 된다. 개별적으로 다 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돼? 이런 것도 다 밑줄 쳐서 B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즉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 일일 뿐이야. 공동체랑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지금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이게 뭐가 어렵대요? 이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뭐 할 때 그들의 가치관, 사람들 각각의 가치관들이 뭐와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과 뭔가 서로 대립될 때, 서로 맞지 않을 때 이게 조금 사람들끼리 마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일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서로 다루는 게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같이 지켜야 될 공동 규범이 있을 텐데 그 규범과 각자의 개인의 어떤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서로 어렵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개인주의적인 관점이고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있어요.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슬금슬금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인용했죠. 이 사람 작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개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제안했냐면, 자, 만일,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뭐기도 하냐면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대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주의가 이 답이 뭐야? self-interest라고 하는 게 개인의 관심이죠. 자기 자신의 관심이니까 이게 개인주의야.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걸 내가 넣어놓고 그거가 가장 가까운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확립이 된다면 될 때 뭐를 희생해서, 특히 뭐를, 이 공동체 정신을 희생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 될 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네.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A와 B에 대한 개념, 특히 공동체와 개인적인 어디 파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면, 답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그 필기할 때 학생이 중간중간에 내시는 그 주어 동사 옆이 있잖아요. 그런 거또 해야 될까요? 너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 해요.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생각한 주어랑 동사가 좀 다르다 생각하면 쓰면 되는데 아니면 안 써도 돼요. 굳이 막 다 쓸 필요. 저는 제가 쓰면서 표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찾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대로 보고 있으면 안 써도 되지. 근데 제대로 내가 생각한 주어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너가 결국은 이거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몇 문제 나오지. 그 문제도 심지어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내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글이니까 여기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너가 그런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지. 주어 동사 쓰는 거는 너가 보기 편하라고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 자, 그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오른쪽 아래다 다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제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선생님, 속도 좀 하면 제가 느리게 할게요. 제가 그제서 인지하거든요. 예. 제가 조절을 못해요. 흥분하면 그래. 특히 하나에 나도 몰두하면은 내가 말 빨리 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또 이제 의식하려고 또 말 천천히 하는 척 하는데 이따 또 말하다 보면 또 빨리 해야지 거야. 나중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안 쉬고 말하고 있어. 진짜 뭔지 알아? 이게 숨을 쉬어야 되는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빠바바바바 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최대한 내 마지막 숨까지 딱 드러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이 딱 그래. 자, 두 번째는 거다. 위에다가 이제 이것도 주제 쓰십시오. 이거는 커피가 세상의 빈부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입장이냐, 커피를 마시는 입장이냐, 요거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어떻게 드러나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겠어? 아니면 만드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겠어? 마시는 나라가 보통 좋은 나라겠죠. 아마 잘 사고 있는 선진국들이 많겠죠. 생산하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좀 덜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거를 좀 독특하게 커피를 기준으로 가져왔던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The Division 처음부터 나왔죠? Of the world. 세상을, 자, divide라고 우리 into는 보통 어떤 전체냐면은 뒤에 보통 결과가 잘 나와요. 결과가 잘 나와서 여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누는 건데, 이게 나누는 거죠, 디비전. 근데 뭐로 나누는 거야? 리치하고 푸어란 나라로 나눈 것이에요. 얘가 주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부유한 나라, 그리고 부유하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패러렐이 동사란 뜻, 동사예요, 동사. 우리 패러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비슷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거니까. 패러렐이 원래 평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을 구분하는 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이런 것에 대한 구분과 비슷하대. 뭐의 구분과 비슷하냐면, 세상을 또 구분한 건데, 또 인투 나왔죠? 뭘로 구분한 거야? 커피 드링커. 얘 1번. 이렇게 쓸게요. 리치가 1번, 푸어가 2번이야.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로 나누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 부유한 나라는 뭐야? 커피를 마시는 나라. 그리고 좀 멀리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커피 워커가, 여기가 2번이에요. 그치? 중간에 얘가 낀 거야.
컴마 써가지고 중간에 얘가 앞에 있는 커피 드링커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뒤에 컴마부터 또 뒤에 나오는 점까지가 또 앞에 있는 이 워커드를 수식하고 있는, 이게 수식하고 있는 거 글이 길어가지고 되게 길어 보이죠? 이게 한 문장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나누는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와 비슷하냐면, 커피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그런 커피 노동자들을 나누는 그 구분과 똑같다. 그것과 유사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overwhelmingly. 뭔가 많이 concentrated. 대부분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in the industrialized global north래요. 우리 지구의 북쪽이니까 북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반구에 산업화된이라고 하는 건 발전이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업화가 된 그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는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겠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들입니다. even more. 자, more이 비교급인데 우리 even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이라고 해석하는 녀석이에요. 우리 비교급 강조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말로 비교급이 있으면 앞에 much라든지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은 다 비교급 강조라고 하고 해석은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로는 여기를 very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very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문법 문제 굳이 나온다면 이런 거 쓸 수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해석은, 자, 어떠한 워커들이면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건데요. 다 이거 PP예요. concentrated라고 하면 PP예요. 얘도 아까 이것도, 이거 동사로 썼네. 미안해. 이거 PP인데. 자, 앞에 있는 명사인 커피 드링커인데 어디에 집중된, 이런 지역에 집중된 커피 드링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집중된, 훨씬 더 집중된 커피 워커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predominantly, 우리 완전 지배적으로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는 농업에, 그리고 perpetually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continuously랑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야. 우리 발달하고 있는 지역인데 남쪽에 있는 발달하고 있는 남반구입니다. 그럼 발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developing country랑 developed country 뭔지 알아요? developing country는 어떤 나라야? 개발도상국. developed country는 발전이 완료된 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 이것도 똑같아. 자, 뭐래요? 그러니까 산업화된 나라.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가 완료된 나라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발전하고 있는 나라인 거니까 이제는 개발도상국.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있는 그런 두 개의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커피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 커피 이제 마시는 소비자죠.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곳들인데, 마시는 곳들이 보통은 뭐라고? 여기는 잘 사는 곳, 리치하죠. 리치한 나라고, 리치 나라. 여기는 약간 푸어한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마시는 사람들은 북반구에 이제 산업화된 그런 보통 나라들이고요. 만드는 나라 같은 경우는 남반구에 보통 있고, 그리고 농업화된 이런 나라들이죠. 뭐 에티오피아 같은 곳들을 보통 그렇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더라라고 한 그 정도의 정보예요. 뭐 이제 주장보다는 그냥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죠. 자, 뭐로써냐면 as는 여기서 접수자라기보다는 전치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데, 대부분의 가장 valuable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이죠. 가장 가치가 있는 농업의 우리 product라고 하는 게 제품이란 뜻도 있지만 농산물이란 뜻도 있어요. 농산물. 자, 이런 농업 제품들, 그게 뭔데? 여기서는 커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농업 농산물, 즉 커피 말하는 거예요. 커피 그런 농산물로서 뭐의냐면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의
그런 가장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조금 약간 특이하죠. 우리가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가치 있는 음식이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서나 좀 그 가난한 나라에서 보통 많이 나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뭔가 가장 가치 있는 농산품이긴 한데 어디에서 나타난 농산물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물로서 커피는 자, 이거 중요하죠. 커피는 has a play 해왔습니다. 플레이어 센트럴 롤. 우리 플레이어 롤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shaping this divide. 자, 이런 거 밑줄 나오기 너무 좋습니다. 빈칸처럼 내기 너무 좋아요. 이러한 divide라고 하는 거는 division이란 명사가 좀 더 좋긴 하지만 divide 여기서 명사 쓴 것 같아. 구분. 이러한 구분을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뭐가? 커피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커피가 뭐 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요 두 나라를 이렇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 구분을 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 구분을 만들어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각인 거예요. 알았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n the last 150년. 자, 지난 150년 후에 지난 150년 정도에 커피는 되어 왔는데 뭐가 되냐면 exceptionally라고 하는 거는 예외적으로란 뜻도 있지만 아주 특별히 정도의 의미예요. 아주 눈에 띄게 좋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exceptionally라고 하는 거는 제외한 거니까 뭔가 눈에 띄게. 그러니까 특별히 뭐냐면 아주 가치 있는 작물이 되어 왔습니다. 커피라고 하는 것이 지난 150년 동안에 커피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히 가치 있는 제품이었다. 제가 혹시 해서 물어보는데 valuable이 가치 있는이지 invaluable은 뭔 뜻이야? 굉장히 오, 이거 애들 자꾸 이번에 저번 시험 기간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이 녀석 invaluable 반대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우 귀중하냐, 그지? 혹시 그 막 단어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누구한테 이거 요약문으로 낼 수 있어? 우리 요약문 알지? 어떤 글 아래다가 그러니까 딱 A, B 딱 떨어놓고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 선진국들에게는 어떤 거야? 매우 가치 있는. 하지만 이거 뭐 가난한 나라에는 뭐 어떤 작물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invaluable 애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선생님 잘 내주시더라고. priceless도 그거잖아. priceless가 뭔 뜻이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런 거 진짜 귀중하다는 거야. 그것도 countless 무수한,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건데 countless 셀 수 없으니까 뭐 없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자, 커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가치 있는 상품, 작물인데요. 즉, 이거 찍찍 그어진 거는요, 너무 길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놓고, 색깔 똑같은 거 쓰겠네? 바보 아니야?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찍찍 그어졌다. 그치? 찍찍 그어져야 돼. 자,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대부터 볼게요. 이거 관계대명사 겁나 멀리 떨어져. 이거 관계대명사는요, 주어가 없으니까,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작물, 상품, 이거 하고 있어요. 상품. 아주 가치 있는 상품이래요. 근데 뭐가 is virtual monopoly. 우리 실제의 실제적인 어떤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 독점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뭐의 독점이냐? of world's poorest nations. 실제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떤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 내기도 좋아. 어디가 가난하고 어디가 뭐 부유하고 이런 거 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요약문이 제일 좋긴 해 보이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실제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 있는 상품들, 커피 말하는 거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가 그런 거 역할을 해왔다 이거죠. 자, 부연 설명을 먼저 봅시다. 어떻게 돼야 하는지. export. 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export는 수출이야, 그죠? import는 수입이고요, 그죠? 수출인데 수출이 이제는 be worth나 아마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자,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이게 10억이잖아? 250억이에요. 250억 이상의, 해마다 250억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테일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매점인가 소매점인가? 헷갈려. 리테일이 내가 알기로 소매점이야, 소매점. 도매점이 그거잖아. 우리 코스트코와 같이 대량으로 크게 파는 거. 그지? 공장에서 바로 사오는 거. 근데 소매점은 우리 편의점, 슈퍼마켓, 조그만 거, 슈퍼마켓 이런 것들 다 소매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에서? 소매점 판매에서는 many times more,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 이거 앞에 말 영어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긴 문장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걸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소매점과 수출 금액인데 이게 소매점 그 금액, 소매점 판매죠. 수출과 그리고 소매점 판매인데 같은 말이 뭐가 있어? 이건데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worth over 25 뭐 빌리언 이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안.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좋겠다. 여기다가 이게 여기다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몇 배 더 가치가 있다. 250억보다 몇 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뭐 내용일치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결국은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수출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되게 높고 이제는 근데 심지어 소매점에서는 더 가치가 있어. 더욱더 많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커피 몇 잔 마셨어. 오늘 3잔 마셨거든요, 저. 머리가 아파요. 아니 내가 여기 어제 7시까지 여기 있었거든. 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 7시까지 어제 밤샜어. 여기서 뭐 했냐면 오늘 앞에 있는 그 수업 준비는 오래 안 걸리는데 요거 만드느라고. 이거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거 네 거랑 너 말고 수능특강 라이트를 하는 애들이 있어. 라이트요? 수능특강 라이트. 그건 고2 정도 수준 되는 거 있거든. 그거 만들고 그리고 애들 그러니까 원래 조금 만들고 집에 가도 됐는데 한 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빨리 다 만들고 그냥 다음번에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있잖아. 하나 하면은 빡빡빡 해놓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하려고 하면 나 하기 싫고 처음부터 다시 막 뭔가 예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일할 때 그게 싫어가지고 어제 막 노래 들으면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계속 여기서 저거 재봉기 묵묵 하면서 새벽에 어제 저녁부터 하고 너 있었구나. 어제 저녁부터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하고 뽑을 거 뽑고 어제 종이 진짜 많이 썼을 거야 내가. 어제 나 종이 이만큼 썼을 거 진짜. 몇 권을 제보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저 투명 케이스가 어제 도착했어. 그래서 저 투명 케이스 위에 이제 커버, 너 지금 커버, 그게 어제 도착해가지고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 하다가 저거 온 김에 해야지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커버가 있긴 하거든. 저거 약간 촌스러운 애들 있어. 밑에 파란색이랑 분홍색 저거 보이니 밑에? 네. 저거 되게 촌스러워 저거. 애들 했다가 검정색으로 하면 애들 무슨 데스노트 책이니.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좀 늦추고 있다가 어제 딱 왔길래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작하는데 자료를 다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교과서는 미리 그것만 딱 뽑으면 되는데 너는 양이 많잖아. 네 거랑 수능특강 라이트는 되게 많아. 그게. 그래서 너가 한 50몇 문제지. 그게. 걔도 한 30문제 정도 돼. 걔 거 막 뽑고 넣고 뽑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시간이 많이 갔어. 그거 하고 수업 준비하고 오늘 수업이 12시 반이었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8시에 자는데 11시에 일어났어. 시계를 심지어 내가 10시에 맞춰놨거든? 시계도 못 듣고 일어났어. 나 진짜 잘못했으면 나 수업도 늦을 뻔했어. 2시간 자고 왔어요. 지금 커피 3잔 마셔가지고. 근데 나는 진짜, 넌 그러니? 너 커피 마시면 잠 와? 저요? 저는 시험 기간 때 에너지 음료 안 해요. 난 그거 먹으면 안 돼. 몬스터 같은 거 되게 많이 먹고. 근데 나 그거 먹으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난 못 먹겠더라고. 좋은데가지고 2캔 정도 먹는데. 진짜? 시험 기간 한참 시험 기간인데. 그래? 나는 카페인에 대한 면역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장점은 필요할 때 먹으면 효과가 직방이야. 지금 나 2시간 자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부터 몇 시부터 지금 계속 수업하고 풀 수업하고 있잖아. 정신없이. 근데 괜찮아. 근데 단점은 6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잘 때 지장이 와요. 6시 이후에 커피 먹으면.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상황이 있잖아.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커피를 사주셨는데 내가 안 먹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럼 잠자는 건 글른 거지. 그럼 열심히 다른 거 작업하면 됩니다. 너는 여기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나오거든요. 아세요? 혹시?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요. 수학 선생님은 진짜 다 있어요. 그나마 쉬는 날 없어요 이제. 원래 목요일날 좀 쉬는 날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바나나 개설돼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맛입니다.
아, 괜찮아. 근데 나는 그게 있어. 이제 수학 선생님은 그래도 하루 막 열심히 하신 다음에 쉬시잖아. 일요일날 한번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냥 잔잔바리로 수업하는 게 난 좋아. 아, 중간에 한 번 딱 쉬면 너무 좋긴 한데 그게 힘들지. 전 참고로 공휴일에만 쉬어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은 쉬어. 공휴일은 쉬는데 이번에 못 쉬었네, 2번 다. 수학생은 공휴일도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고3 애들 반이었거든. 네. 고3 애들 반이 지금 2개가 있거든. 그냥 걔네들 거 한 번 하다 보면 걔네들 수업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어차피 수업하지 뭐 하면서 다른 다 불렀어. 바보 같은 짓이지 진짜.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커피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약간 멍한 상태야. 그래서 가끔 제가 말을 좀 어버버거리시더라도 좀 이해하세요. 커피는 천천히 할게. Not just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 not only랑 똑같아요. Not only, not merely, not simply. 다 했어? 네, 이어서 맞으면 몇 개 했어? 3번 반응 해놨고 3, 4, 5 해놨고 오케이, 알았어. 내일 몇 시 올까요? 내일 몇 시 올까요? 끝나고 좀 이따가 아, 오케이. 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몇 시에 와, 그러면? 몇 시 정도인데? 대충 7시 이내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Not simply. 다 이거 뭐뭐뿐만 아니라는 뜻이야. 뭐뿐만 아니라는 뜻인데 뒤에 버돌소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것처럼 안 나와도 돼요. 자, 근데 버돌소의 개념처럼 들리는 문장이 여기 있긴 한데 한번 볼게. 커피는 뭘 뿐만 아니라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odities in the history. 역사에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물론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잠깐 중간중에 as is commonly claimed라고 잠깐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주어가 비동사가 지금 생략되는 거죠. 커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종종 흔히 이제 주장되기도 하는데요. 주장되는 것처럼 이 찍이 약간 버돌소의 느낌처럼 들려요. 얘가 이거 하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 하나긴 하지만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종종 흔히 주장되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주장되냐면 커피는요, 이슨 커피야. 커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데 뭐한 상태에서 전 세계의 삐리리한 상태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도 한데요.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해, 그지? 여기 앞에서는 뭐가 돼 있어? 글로벌 캐피털리즘. 자,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건 네모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것과 요것이 지금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랑 요거만 지금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는? 밑에 답에서? 3번. inequality. 자, 왜 inequality가 맞아요? 이게 자본주의 메인 했던 말을 잘 기억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구분이야. 구분. 뭐의 구분이야?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에 서로 구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중간에 그 두 번째 문장 보여요? as the most valuable 빌리빌이 나왔던 거 기억나? 거기에 제가 shaping this divide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밑줄 쳐져 있죠. 거기 그 두 번째 문장에서 그 central rule 뒤에 shaping this divide. 그거야. 거기 부분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가 불평등이 되는 거야. 왜냐면 서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 잘 사는 나라와 잘 사지 못한 나라 서로 커피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가 전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상품적으로 가치가 자본주의적인 금전적으로 앞에서 나왔잖아. 얼마의 가치가 있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야? 서로 잘 사는 나라와 잘 못 사는 나라들을 구분을 하는 어떤 잣대기도 되는 거니까 그 구분이 뭐야? 서로 불평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 해석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답 고를 때 조금 이니퀄리티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얘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은 또 주제문이었죠. 방금 여기 쳤던 거 있죠. 여기 밑줄 치시고요. 주제문이었고요. 자, 잘 사는 나라와 잘 사지 못하는 나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잘했어. 원래 커피 좀 사도 돼요? 아이, 그럼요. 네, 돼요? 네, 갔다 오세요. 아이고. 커피 마음껏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나한테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 뭐 탔어? 카누? 네, 카누가 더 낫니? 그거 우리 저 우유 저것도 있잖아. 그거 네. 그 뭐지? 맥심? 전 아, 그럼 별로야? 네. 나는 그러니까 저게 평상시에 물처럼 마시기엔 더 좋거든. 근데 맥심 저거는 에너지 회복용으로는 저게 최고야. 뭔가 당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 머리 안 들어갈 땐 저거 먹는 거 최고야. 그리고 가끔 저 필요하면 저 냉장고 열면 저거 있거든요. 초콜릿 ABC 조그만 거 있거든. 그냥 막 뽑아 먹고 싶어. 저 어제 애들 먹으라고 놓는 건데 먹으라고 해도 애들 안 먹어. 빨리 먹어야 저거를 리필해서 다른 걸 새로 가져오는데 안 먹어야 돼 저거. 먹는 애들만 먹어요 저거 맨날. 그래서 저 뭐지 이마트 거긴 하지만 노브랜드 거긴 하지만 드십시오. 머리 안 들어갈 때 커피 하나씩 아니 저 뭐지 초콜릿 하나씩 먹는 거 괜찮아. 이게 당분이 머리 돌아가게 해준 도움을 주거든요. 네. 자, 세 번째 건 뭐냐면 자 위에다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한번 보자. 자원 할당 방식에서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의 차이는 시간에 있다. 말이 어렵지? 자원 할당 방식에서 환경 경제학과
전통 경제학의 차이는 시간에 있다 이겁니다. 자,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고 전통 접근법,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 접근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거로 다르게 보고 있거든. 다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은 시간에 대한 차이예요. 시간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접근은 시간이 얼면 단순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대예요. 근데 환경 접근적인 방법은 이게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전통적인 접근, 이것도 비교 대조글이거든요. A와 B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전통적인 부분인지 어떤 것이 환경 접근법인지 네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지? 제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지? 잡는다고 생각.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가 겁나 많아.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이만큼 필요해. 그러니까 요만큼 다 거기 있는 애들 다 잡아요. 얘가 나중에 그래도 적당히 남겨야 후손들한테도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 그 후대에 그 있는 것들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씨도 남겨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얘들 다 잡아버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말이 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야 되는 거가 맞지만, 이게 사실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후대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은 물론 이 정도가 필요하지만 요만큼만 잡아가지고 이거 나중을 위해서 남겨둔다. 이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게 환경 접근적인 방법이에요. 환경 파괴를 좀 덜하자. 약간 이런 접근법이고, 전통적인 접근은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다 잡아도 돼. 약간 이런 접근법이야. 이해됩니까? 자원 할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자원을 나누는 건데, 자원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지금 할당을 하는 건데, 전통적인 접근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가져가겠다. 근데 환경 접근 방법은 지금 내가 다 필요하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드시 남겨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서, 지금 나무도 저 심으니까 다 벌목하면 미래에 누가 저걸 저기 땅에 다 불모지가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면 쉬울 겁니다. 한번 보자. 자, 1인, 그래서 여기서 타임이에요. 그지? 타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데요. it is와 that 사이에 여기가 보통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강조 대상을 여기다 넣죠. 강조 대상을 여기 있죠.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이거야. 뭐 한 것은 이렇게 또 나왔죠. 종종 플레이어 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을 하다는 뜻인데, crucial 중요하고, 그리고 defining 결정적인.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뭐 한 것은 종종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이겁니다. 뭐에 있어서? in environmental economics. 이런 환경적인 그 생태계에서 환경적인 접근. 이거는 환경적인 접근법입니다. A, B잖아. 환경적인 거 B니까 제가 이거 B라고 할게요. 알았죠? B라고 하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결정적으로 이 전통적인 방법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제였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보통 첫 번째 줄에 주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답을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비교 대상입니다. 자, 트래디셔널이라고 하면서 이 비교 대상, 전통적인 접근법부터 먼저 나온 거야. 이건 A입니다, A. A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접근법은요,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죠. 아주 효율적인 방식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냐면, allocate가 할당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할당해요? 자원들을 할당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우리는 재화와, 상품이죠. 재화와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자원들을 할당하는 효율적인 방식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통적인 접근 방법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야 돼. 이런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랑 이런 것들이 요만큼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있어. 그치? 이렇게 있어. 이거는 어떤 접근 방법이냐?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야.
내가 굿즈와 서비스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바로바로 즉시 가져오는 게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거야. 알겠지? 자, 그 접근법, 그 할당은요. 여기서 그 할당이라고 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 이건 A야, B야? 그 할당이라고 했잖아. A지. 우리는 이거 흐름대로 가는 거야.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렇게 할당을 한다 했었잖아. 그 할당은 더라고 한 거 그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 할당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위에 문장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건 당연히 뭐에 대한 내용? A에 대한 내용이죠. A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빈칸 추론으로 나왔지만 어휘 문제도 좋고요. 이것도 또 다른 부분에 빈칸이 뚫릴 수도 있어. 특히 이렇게 대조글은 그런 비교와 대조글은 이렇게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휘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전통적인 접근법, 이런 할당은 그러나 이런 할당 방식은 어떻대요? 자, simplified, 뭔가 단순화되었고요. 그리고 confined,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limited도 같은 말이야. restricted도 괜찮은 말이고요. 뭐에 대해서? single period of time. 어떤 식이야? 자, 여기 중요하니까 밑줄 한번 쳐볼까요? single period of time이야. 자, 시간 개념이 나왔어요. 단 한 기간, 아주 단 짧은 기간이야. 우리 한 순간에 한 기간의 시간대의 한 기간인 거니까 짧은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한 시간대에만 한정이 되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A.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단순화되어 있고 짧은 시간대가 되는 게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요. 됐지? 근데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오냐면 with the underlying consumption. underlying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야. 자, 그 근본적인 presumption은 가정, 추정 이런 건데 그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그러한 가정과 함께 이러한 기간, 짧은 기간에 제한되는 게 바로 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이 대시라고 하는 거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문법은 설명 많이 안 할게. 앞에 있는 presumption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떠한 말이냐면 여기까지겠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제작인데 뭐의 제작이냐면 추가적인 유닛이에요. 우리 유닛이라고 하는 건 단위죠. 추가적인 단위에 대한 생산인데요. of commodity, 그 제품, 오늘날의 제품에 대한 여기까지죠. 자, 여기가 주어,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게 주어고 doesn't prevent가 이게 동사입니다. producing이 목적어고요. 다시. 자, 여기는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여기 동격의 대부터 여기까지 있죠. 밑줄 한번 쫙 쳐주세요. 네. 대부터 통화로까지. 네, 끝까지 치시면 돼요. 자,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시 어떤 가정이냐면, 이게 추가적인 단위, 즉 제품에 예를 들면 아까 A라고 이 상자를 제작을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 상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오늘날의 그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단위에 대한 생산이 뭘 막지는 못해요? 우리 내일의 것에 대한 생산을 막지는 못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들어야 돼. 이 지금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 제품을 만드는 게 추가적인 것이 조금 필요해. 그지? 얘를 만드는데 얘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추가적인 단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박스가 요 박스 여기서 여러 개가 갑자기 필요해졌어. 필요해지면 뭐 해야 돼? 얘들은 생산을 해야 돼. 이해돼요?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내가 박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 박스가 4개가 필요하대. 그럼 4개를 찍어내야 돼. 이 소리야. 그래서 추가적인 단위야. 이 제품에 오늘날 내가 1개가 있었는데 4개가 필요하대. 그럼 4개 오늘날 필요한 그 4개 3개가 추가된 그 생산이 뭘 막지는 못한대요. 내일 즉 미래야. 미래에 있을 그 제품에 대한 생산을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필요한 것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투모로우는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래에 생산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대.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현재 필요한 만큼 그냥 막 생산하면 된다고. 뭘 신경 쓰지 않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내가 생산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을 막는 것 없이 그냥 오늘날 거 그냥 생산한다고요. 그냥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짧은 기간 단순하게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생산해야지 이거야.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에 우리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요만큼만 해야지, 요만큼은 덜 생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냥 다 생산해 버렸어요. 그 내용이야. 알았지? 그래서 내일의 그런 생산을 막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내일의 생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in the cases of many environment. 자, 이러한 경우에 자, 근데 지금까지는 자,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어서 환경적인 접근 방식이었어? 그렇지. 체크하세요. 여기 옆에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거기다 표시하셔도 돼. 맨 첫 번째 줄은요, 주제예요. 주제 빼고 그 다음 문장부터 방금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야?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 나왔죠? 환경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쭉 환경적인. 예, 끝까지 다 환경적인 내용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통 문장 삽입이나 문장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 사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서 봐야 돼요. 문장 삽입도 그 사이 부분을 앞이든 뒤든 낼 수 있고 그리고 순서도 그게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여기가 그 순서를 바꾸는 그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바뀔 때를 특히나 조심하세요. 연결사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알았지? 여기는 지금 연결사가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 앞에서는 계속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환경적인 접근 방식, 환경적인 굿즈들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니까. 알았지? 자, 뭐에 대한 할당은 이 자원들에 대한 할당은 왜 또 보라색으로 바뀌었지? 자원들에 대한 할당은 근데 over a long period. 자, 여기 밑줄 네모. 아까에는 전통적인 접근은 단순하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번에 장기간은 뭐예요? 환경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장기간 이상에 대한 자원의 할당이 이게 주어야. 얘네들은 시간 개념이 뭐야? 장기간이야. 아까 전통적인 개념은 단기간 짧고 단순화시키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장기간이었어. 그것에 대한 할당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전 여기도 빈칸 나오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연결사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였으면 제가 학교 선생님 이거 가지고 문제 냈어요. 100%. 연결사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연결사 문제 자체도 내기 좋고 순서나 삽입 내기도 너무 좋아서 그 세 번째 문장 보시면 however 있죠. 세모 치시고 그리고 한 중반 조금 뒤에 가보면 for example 있죠. 세모 치시고 similarly 세모 치시고 이거 가지고 딱 순서 내기도 좋고요. 중간에 어디를 삽입으로 내도 괜찮습니다. 그죠? 흐름 바뀐 부분 자체, 지금 여기 in the case of 여기 부분 자체를 순서로 삽입으로 내도 괜찮고요. 어디든 놔도 괜찮아요. 이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거 네모 쳤잖아. 이거 세모 쳤잖아. 같은 말이 뭐 있어? for instance. for instance와 for example의 얘네들은 둘 다 예시잖아. 앞에 문장이 중요해? 뒤에 문장이 중요해? 당연히 앞에 문장이 중요해. 이거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 보통 주제문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지?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중요한 문장에 뭘 뚫어놓기 좋아? 빈칸 뚫어놓기 너무 좋지. 그래서 어휘도 잘 보시고. 아무튼 이게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예시를 든 이유가 그렇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중요한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치? 얘도 그래서 예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는 동안에 여기 주어랑 비동사 생략된 것 같은데 자, burning fossil fuel. fossil fuel이라고 하는 건 fuel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잖아. 화석연료를 태우는 동안에 그리고 polluting, 오염시키는 동안에 환경적인 것, 오늘날의 환경적인 것을 오염시키는 동안에 자, 그러니까 아까 환경적인 접근이라고 한 거는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장기 제한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자원을 할당한다고 했었어.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좋게 뭔가 환경적으로 오염되게끔 만드는 그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할지도 몰라요? 만들지도 모르는데 문제들을 만든대요. 뭐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문제를 낼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환경적인 접근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환경적인 접근을 하고 이게 그냥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해요.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는 거야.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거로만 우리가 뭔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 100년 후에도 우리의 밑에 아래에 있는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거 막 씨를 말리거나 어떤 어떤 생명체의 씨를 말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관점이겠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에서는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석연료 다 써버리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우리 필요하다고 다 써버리면 후세는 쓸 필요가 있을 때 못 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전기차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자, 비슷하게도 이것도 연결사 중요하죠. similarly 같은 말이에요. 얘는 likewise 유사하게도 비슷하게도 라는 뜻이고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예시와 여기 예시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추수를 한다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화석연료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해버려 환경 다 오염시켜버리면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아? 이런 내용이고 또 다른 비슷한 예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프라운이라고 하는 게 밑에 나왔지만 새우죠. 우리가 그 모든 새우들을 다 추수해버린다면 새우 맞아? 네, 맞아요. 수확하다. 그치. 조금 순간 어색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새우 잡는 거야, 그냥. 그죠? 모든 새우들을 다 잡아버리면 그 공급은 will be gone. 사라질 겁니다. 영원히. 새우의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기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새우 잡아야 뭔가를 파니까 다 잡아버리는 게 관점이고요.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환경적인 접근 방법은 뭐라고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 우리들을 이거 언젠가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적당히 잡고 빠지자. 약간 이런 내용이겠지. 그지? 됐음? 예시가 두 개가 지금 이것도 연결하면 돼. 너가 옆에 흐름이라고 돼 있는 데 있잖아. 거기다가 조그맣게 요거는 예시 이렇게 쓰면 돼. 특히 예시 만약에 너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으면 예시 간단하게 밑에 쓰면 되는 거잖아. 뭐지? 화석 연료. 뭐 연료라든지 아니면 여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문제임.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밑에 비슷하게 예시 두 번째야. 뭐야? 우리가 모든 새우를 다 잡아버리면 미래 세대에는 그런 공급이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비는요. 우리 소비 결정이죠. 우리의 소비에 대한 결정은 뭐에 대한 of some environmental goods. 어떤 환경적인 굿즈, 제품들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제품들에 대한 이런 소비 결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소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주체는 우리잖아, 그지? 결국 우리의 그러한 소비 결정은요. 환경적인 굿즈에 대한 소비 결정들은요. maybe irreversible. 우리 reverse라고 하는 거는 되돌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irreversible이라고 하는 건 반대말인 거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우가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걔네들 되살리냐고. 유전자 뭐 이런 거 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도 빈칸 나오기 너무 좋겠죠. 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소비 결정들은요. may have a profound impact. profound는 심오한이란 뜻이야. 심오한 어떤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 have impact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는 뜻이야.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아예 알아두세요. 많이 나온 표현이야.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인데, 자, may have a profound impact. 엄청난 심오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well-being, 행복에 대해서, well-being에 대해서 심오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가요?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소비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 저희가 봤을 땐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얘예요. 문장 길이가 적당히 길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삽입 나올 때가 너무 많고, 순서도 되게 내기 좋고, 빈칸 뚫기도 좋고, 뭐 앞에 있는 두 문제도 되게 좋긴 했지만 사실 커피는 너무 쉬워서 커피는 좀 긴가하고 1번 첫 번째 거나 아니면 얘 정도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타이밍, 시간이었어. 아까 중간에 얘는 단기간, 얘는 장기간,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었고, 얘는 미래적인 관점도 봤고, 얘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비교 대조를 하면은 A 부분이 뭔지 B의 부분이 뭔지 찾으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잘라줬죠? 어디서부터는 A 관점이고 어디서부터는 B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그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순간 또 말이 빨라졌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애매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이잖아.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만 까먹기 전에 시간 되면 복습을 조금 해보세요. 알았지?